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업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디지타임스에 TSMC가 유럽과 미국 등에 그 팹을 잇따라 설치할 것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사연은 즉슨 이렇습니다. 당초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 그 5나노 팹을 짓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 5나노 팹의 경우 월간 12인치 웨이퍼 2만 장 수준인데요. 그리고 TSMC는 중국 난징에 28나노 팹을 증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증설 규모는 월간 12인치 웨이퍼 4만 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과 독일 드레스덴에서 28나노, 12나노에서 16나노 칩을 만들기 위한 팹 건설을 각각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애리조나 팹의 경우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5나노 팹을 추가로 5개 더 만들고 3나노 라인 건설 소식 검토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애초 목표했던 월간 기준 웨이퍼 2만 장이 아니라 거의 6배인 12만 장까지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다 보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TSMC가 공장을 유럽에 일본, 미국, 대만, 중국식으로 벌리는 게 좋을까 하는 점인데요. 현재 TSMC는 대만에서 전체 칩의 90% 이상을 만듭니다. TSMC는 월간 기준 12인치 웨이퍼 10만 장을 생산하는 기가팹을 총 4개 갖고 있습니다. 모두 대만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중국에서 칩을 만들어 왔습니다. 중국에서 만드는 칩의 경우는 최첨단 칩의 경우가 16나노 수준입니다. 주력 칩의 범주에는 16나노가 들어가겠지만 미세 공정을 통해 나오는 최첨단 칩으로는 볼 수 없는 칩입니다. 이렇게 그 단출하게 팹을 운영했던 TSMC가 팹을 이렇게 벌리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입장에서 보면 팹이 모여 있는 게 더 편리합니다. 클러스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모여 있으면 아무래도 기술 전수도 쉽고 직원 교육도 낮습니다. 기술 이전과 전수, 시너지 등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출장도 쓸데없는 출장도 줄일 수 있죠. 특히 미국의 압박에 애리조나에 팹을 짓고 있는 TSMC가 유럽에까지 공장을 지을 경우 부대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TSMC가 유럽에까지 공장을 분산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겠죠. 실제 그 TSMC 창업자 장중모도 이전에 미국에서 애리조나 팹을 운영하는 것이 장밋빛이 아닐 것이라는 점을 냉정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일종의 모르핀일 뿐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 아시아 인력보다 훨씬 비싼 인건비, 공학적 재능을 갖춘 인재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공장이 분산되어 있는 데 따른 경영 비효율 등이 절대 남는 장사가 아닐 것임을 강조했었는데요. 사실 이 얘기를 또 꺼낸 것은 TSMC가 중국의 28나노 팹을 증설하는 것을 두고 미국의 경고가 나왔고 최근 들어 잇따라 애리조나 팹의 증설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의 경우는 더 가관인데요. 이 TSMC가 미국에 팹을 짓긴 하지만 최신 칩은 죄다 대만에서 만들고 있고 또 만든다면서 미국 정부가 정책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 TSMC 입장에서는 미국의 압박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팹을 짓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양안 관계에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나노 팹도 당초 대만에서 다른 곳을 물색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른 곳이라면 미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중국 팹 증설이 쉽지 않아지면서 추가로 유럽에 공장을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도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이 TSMC가 정말 12에서 16나노 수준의 팹을 유럽에 짓게 된다면 TSMC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결정이 될 것이고 결국 유럽 국가가 막대한 보조금을 TSMC에 제공한다, 지원한다는 전제가 충족돼야 가능합니다. 이는 유럽에서 보조금을 노리면서 팹 건설 부지를 저울질하고 있는 인텔과도 충돌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인텔은 현재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했고 미세 공정 개발에도 전력을 기울이는 상태입니다. 인텔은 특히 차세대 공정 개발 진행 사항과 관련해서 26일 온라인 행사를 통해서 보관을 공개하는데요. 인텔의 10나노가 TSMC 삼성의 7나노보다 낮고 인텔의 7나노가 TSMC 삼성의 4나노 수준이라는 점에서 인텔의 차세대 공정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이 파운드리 재진출과 관련한 준비도 어느 선까지 돼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유럽 내 어디에 팹을 지을지 등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TSMC의 팹 확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